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네, 먼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이날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항상 또 시험 끝나면 희망 고문이 시작되기 마련이죠. 저도 늘 이맘때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또 행여 시간 오래 걸리는 또 사례 복잡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나, 단문에 또 불이타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늘 불안감, 또 여러분과의 또 같은 긴장감, 이런 게 늘 듭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나 전화는 늘 또 많이 오고, 늘 시험날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이런저런 또 많은 또 이제 친한 경찰분들께서 전화도 오시고 하는데, 올해는 특히 희한한 부분이 크게 별 문제가 없었던, 이 문제 이 논점입니까? 저 문제 저 논점이 아닙니까? 하다못해 A 논점이냐 B 논점이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특히나 올해는 너무 조용해서 이상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또 총평을 해본다면요, 정말 문제는 세련된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여타, 행정고시, 국가고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경정승진 시험이 아주 세련되고 좋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전업 수험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험 대상이 경찰관, 그리고 또 아주 그 직무 강도도 빡세다고 하는 우리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 시험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나 또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국룰이라고 하나요? 늘 기출된 단문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저도 늘 강의 때 나오는 첫 해는 크게 데미지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평하기 전에도 엄습해오는 두려움이요, 내년부터,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이 강의를 이제 제꼈던 단문들도 이제는 또 조금 중요한 것들이라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 단문 2개 다 기출된 단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함정수사, 이건 또 너무 오래전에 기출된 문제이기도 했고요. 또 케이스로는 또 유력한 특혜급이니까 함정수사에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다 케이스에 있으니까 오히려 단문을 또 외웠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변호인의 고유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접히기, 그렇죠? 플러스 증거 개시까지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케이스로도 아주 중요하다. 피신시 변참보다 우리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케이스로 안 나왔으니까 케이스로 대비하자. 또 그리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포함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의, 그죠?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전체 두 문자가 최근에 변비 구제하자, 이렇게 두 문자 외웠다면, 아무튼 거기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빼고요, 주체랑 상대방만 바꾸면 또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항상 외웠던 대로 그대로 또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계셨을 겁니다. 정말 초시생보다는 올해 시험은 재수, 삼수 이렇게 하신 분들이 더 좀 유리했던 시험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건은 또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 또 문제되는 것은 내년부터는 이제 기출된 단문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전조증상이구나. 그걸로 조금 데미지 약한 함정수사와 또 그리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또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와 또 유사한 또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함정수사가 나왔고, 또 하다못해 고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문제에 또 거꾸로 뒤집어서 또 기출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아주 중요한 테마긴 합니다. 하지만 기출 단문이라고 해서 또 많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제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우고 있었던 다른 단문과 그 다음 케이스용으로 외우고 있었던 그 내용을 또 쓰는 부분 쓰시면 거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단문이 완성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또 그대로 외운 내용이 아니라면 또 아주 또 힘들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현장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는 내용이랑 정작 쓰는 거랑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날 수야. 머릿속에 달달달 암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된 시간 속에 써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분 많으셨어요. 근데 올해
또 시험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분들 더 많지 않았을까? 예, 국룰을 어긴 단문 2개 출제와 그다음 케이스는 너무너무 세련된 문제이긴 한데 예, 조금 지엽적인 판례의 내용도 알아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강의를 또 하면서 어떻게 또 답안 분량도 줄여야 되고 어떻게 또 강의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또 수월하게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책임감이 많이 또, 느껴져서 어깨가 무거운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출제자가 참 너무나 좋은 문제를 출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근래는 오히려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네, 우리 수험생, 뭐 행정고시, 우리 경정승진의 형사소송법만큼은 그래, 참고하면서 사례 문제 보기도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좋은 문제긴 했지만, 시험 대상이 우리 경정승진 대상자 전국의 경찰관 분들이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거였고 또 8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또 살짝 망가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잘 분석해 보면요. 배점이 아주 크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상세 강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전체 총평으로 한번 본다면요. 네, 몇몇 분 전화 드렸을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이번 시험 역대급이었는데 잘 보셨습니까? 의외로 역대급으로 쉬었단 말씀이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좀 쉽게 이렇게 쓰셨느냐. 오히려 저는 이거 왠지 수험생들 대부분 다 어려워할 것 같다. 나는 더 정신 차려서 사실관계 잘 파악해야지.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도 우리 다 시험 보셨으니까 문제집은 있겠죠. 네, 아무튼 사실관계도 흔한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특별법상의 또 범죄다 보니까 가불병 케이스 포섭을 또 사실관계 포섭조차도 잘 못하고 사실관계 포섭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분도 의외로 많으셨습니다. 뭐 아무튼 단문 2개는 그래도 뭐 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뭐 불이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기출된 단문이기도 하고 단문이라서 또 기출된 단문이다라고 해서 아예 그 언저리 또는 사례 논점까지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낭패겠지만 네, 단문은 크게 무난하게 다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케이스에서는 설문 1번과 2번 뭐 이런 부분인데 먼저 사실관계 포섭을 해보면요. 자, 먼저 사실관계 양가로 1번을 읽어본다면 자, 의사면허 없는 사무장 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였습니까? 뭐 뒤에 참조조문에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죠. 뭐 대리 수술을 한 이런 부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뭐냐? 판사의 서명 날인 날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거 뭐지? 네, 이것도 우리 위수정 뒤에 붙어있는 참고조문에 있는 판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제가 기본 강의 때 자, 이런 판례들이 또 소논점으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요. 이게 집중적으로 강의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두 문자 외우기도 바쁜데 그 참고조문까지 읽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래서 올해 2025년 경정승진 대비해서는 참조조문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나. 또 하다못해 현장 모의고사 마무리 강의 때 최신 판례 특강스럽게 사실관계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합니다. 예, 차차 또 그런 부분들도 중요 판례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여튼 올해 시험만 또 국헌에서 본다면요. 네, 영장을 발부받긴 받았는데 판사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돼 있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늘 봤던 수사상의 수사기관의 조서라고 보시죠. 이건 뭡니까? 형식적 진정 성립이 없는 조서죠. 우리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뭐 조서 또 이런 재판서 또 하다못해 영장 이런 부분들은요. 반드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진정 성립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명 날인 우리 늘 간기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간인, 김영날인 뭐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유효한 서류, 조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여기가 영장 집행 당시 이를 알지 못한 이제 사법경찰관 P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압수 절차상 위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위에서 보면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리고 설문 1번은요. 압색 적법한 거 묻고 있어요.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은 케이스에서는 항상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갑을 참여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압수 대상물이 디지털 증거물 전자정보였죠. 근데 그 전자정보에서 동그라미 1번 수수실 CCTV 영상 복제본 전체 부분에서 부분 복사만 한 거죠. 즉 범죄 사실과 관련된 그 것만을 복사해서 반출해 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자정보 압색에 있어서는 아무런 절차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결국은 영장, 유효한 영장이냐 아니냐. 그래서 결론, 유효한 영장 아니네.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그 요건, 흠결한 영장이네. 따라서 무효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그에 기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가 설문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1번은 뭐지?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2번을 읽고 난 다음에 독수가실 같은데 1번을 적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요. 네, 1번의 답을 위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또 수험생도 계셨다고 하는데 대단한 내공이죠. 뭐 여튼 네, 설문 1번에 있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법 조문도 다 우리 기본서에 있긴 한데요. 누가 또 법 조문을 읽겠습니까? 정말 예,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암튼 그래서 그 법 조문에서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뭐 피의자 성명, 그죠? 뭐 죄명, 그다음 압수수색의 대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사가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네. 결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그 절차 흠결한 영장이고 이것은 유효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 따라서 무효인 영장에 기해서 집행한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수사기관의 어떤 위법성은 존재하진 않죠. 네, 수사기관은 이렇게 이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번과 연결되죠. 그래서 1번, 2번 판례가 한꺼번에 있었고요. 판례를 조금 더 응용해서 설문 1번과 2번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 내다 보니까요. 또 1번이 뭐지? 또 2번은 뭐야?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1번 방금 봤던 그 영상의 복제본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넘어가서 자백 기재한 피신조서 이거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냐, 즉 증거 능력 있냐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넘어가면 일단 위수증을 넘어가야 전문법칙 측면이 나오는 거죠. 네, 따라서 솔직히 배점 10점이었다면 네, 가로 열고 전문법칙 논의는 논외로 할 것 이런 게 있었다면 또 좀 더 좋은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튼 그걸 차지하고라도 출제자가 묻고 있는 바는 이거 말 그대로 위수증이냐, 그리고 그 위수증에 따른 독수의 과실이냐, 이거 묻고 있는 문제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제 1번에 있어서 우리 항상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실치 있었습니다. 1번 답은요, 실치고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 이런 적법 절차를 형해화시킬 만한 그런 실질적인 위법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또 이런 증거를요,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한다면 형사사법 정의 실현한다는 취지. 그래서 정말 이런 것 판례 외우려면 정말 실초해서 실치 이렇게 두 문자 외웠습니다. 그죠? 네. 그 실치 적고 난 다음에 이런 위법은요, 수사기관이 또 선의 없고, 그죠? 또 하다못해, 예, 우리 판례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곁들여져 있지 않는데요. 원 판례에 있어서는 다 간이는 다 돼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서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하나 안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법관의 진의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이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위법 때문에 그 첫 번째 이런 영상 복제본 이런 것들 증거 능력 부정하기는 힘들다. 즉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적용 범위에서 우리가 단문에서 외웠던 그 실치 좋고 사소한 위법에 해당되니까 증거로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또 논의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는요, 또 이것도 방금 얘기했던 실치의 이 논의가 독수, 과실, 이론에 그대로 적용되더라라고 해서 설령 이 1번을 독수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요, 여기 과실, 예외에 해당되더라. 즉, 첫 번째 이런 인과관계, 희석 단절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다못해 우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의의 예외 이론, 오불독선의 선의죠. 네,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선의인 경우에 이때는 네, 과실 증거인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예외에 해당되어서 증거인력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아무튼 기본적인 사실 위수승 의 쓰고 난 다음에 적용 범위 간단히 실치 쓰고 난 다음에 사안에 그런 실치에 해당되니까 첫 번째 CCTV 영상 복제목 유죄 증거로 또 쓸 수 있고, 두 번째 독수과실
원칙, 예외 간단히 쓰고 난 다음에 그래 이런 예외에 걸리는 대표적인 경우 요거로서 네 인과관계 희석 단절 또는 학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선의 예외 이론에 해당되어서 독수의 과실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더라. 따라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는요 위수중의 논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본다면 우리 판례는 영상 복제본 일단 복제본이니까 우리 복사물 사본의 증거능력 존불전 이런 것도 써야 되죠. 그럼 또 더 나아간다면요. 이것은 뭡니까? 범행 영상이 찍혀져 있는 현장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현장 사진의 증거는요. 문화판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또 하다못해 피신조서 이것도요. 전문 증거로서 정법지 예외 인정 요건 312조 1항 3항 그죠? 여기서는 사경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또 정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죠. 사실관계 양가로 1번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출제자는 예, 그런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과 관련된 실치의 내용, 그다음 독수과실 예외 이론과 연결되는 같은 그 내용의 동지의 판례를 설문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썼고 또 2번을 그래 위수중 측면만 예, 바라보고 양가로 10점이라고 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된 논점은 위수중이고요. 조금 곁다리의 논의, 또 하다못해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뭐 이런 부분들요. 네. 그 다음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이런 부분들도 참, 네. 곁다리의 논의지만, 주된 논점은 아니지만, 그에 관한 배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0점짜리의 배점이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1점, 2점, 이 정도는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10점 가로 열고 전문법칙 논의는 논외로 할 것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1번과 2번 부분이 예, 또 최신 2019년도 판례의 내용으로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또 내공 발휘해서 잘 또 풀어 쓴 사람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만은요. 일반론적인 예, 독수과실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충실히 쓰셨다면 어느 정도의 배점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관계 사례에서 본다면 네 결국 형사소송법 주관식만 또 놓고 본다면 설문 1번과 2번을 조금 더 얼마나 잘 썼냐에서 점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문 3번과 4번으로 또 넘어가 본다면요. 설문 3번은 또 전형적인 특혜급의 논점이었죠. 네, 또 설문이 보니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했으니까 이것은요. 형사소송법 자백보항법칙 조문의 그대로의 표현이죠. 말 그대로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있는가 묻고 있는 거 아니죠. 이제 이거 법정 자백을 근거로 유죄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즉 자백보항법칙과 보강 증거의 성질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뭐 특혜급의 논점이고, 네 케이스로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무난히 또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자백보항법칙의 의 및 보강증거의 성질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항상 자백보항법칙 한번 필기해 본다면 피고인 자백 플러스 보강증거 있어야 이거를 유죄 인정할 수 있다.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이 뭐냐 했을 때 피고인 자백 우리가 외웠던 피공공의 공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조금 더 써야 될 게 뭐였습니까? 요거죠.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했을 때 이때도 보강 증거 필요하냐? 그렇다 이 말이죠. 네, 예, 공판정 자백이 언제나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오판 위험성은 공판정 자백에도 존재한다. 즉 판사한테 자백했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반드시 또 써야 되죠. 자백보항법칙이 의에 곁들여서 요게 또 논점이 하나 되는 거고 뭐 큰 논점은 아니겠지만 1, 2점의 논점 또 빠뜨리지 말아야겠죠. 부단히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자 이렇게 피고인 자백이 있다면 보강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 보강증거의 성질로 외웠던 독점공이었죠. 그래 이런 독점공. 그렇다면 이 보강증거도 일단 전제조건으로서 증거 능력 있는 증거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증거 능력 있는 증거이어야 되고 플러스 제일 중요한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 뭐 이런 부분은 케이스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등장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증거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럼 보강증거 제시된 게 1번, 3번, 4번이었습니까? 이들의 증거 능력 찾는 문제나 다름없는 거죠. 제가 전화 받은 분들에서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단문도 헐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못 쓰겠네. 좀 시간 지체하셨고. 설문 1번, 2번.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현장 사진의 증거는요. 뭐 위수증 측면도 다 쓰시는데 그 배점 고려하지 않고 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셨대요. 근데 3번에 보강 증거의 이 증거성 이런 것들 논하기가 시간상 조금 오버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 웃음이 나네요. 공판정 자백에는 보강 증거 필요 없음. 그래서 유죄 판결할 수 있음. 이렇게 답을 썼다고 그러던데, 자백 보강 법칙에 의 보강 증거의 성질 정도 쓰셨죠. 썼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네. 웃으면 안 됐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의 논리는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치고 넘어가신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또, 함정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맨 마지막 증거 동의하였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잘 본다면 1번, 3번, 아무튼, 본다면 맨 마지막 전문 증거, 피신조서죠? 자신의 피신조서, 이 부분, 이거를 또 독수가실 이러는데 지금 사실관계 잘 포섭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서 수사선상에 있는 을은요, 범죄 사실이 다르죠? 을은 무면허 의료행위고, 여기서 얘기하는 병원 의사, 병은요, 이 친구는 동의받지 않고 촬영한 거죠? 네, 범죄 사실이 다르다고요. 공범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지금 사실관계 다른 걸로 갔다 보니까 여기 피신조서는 위수증적인 측면은 뭐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네, 전문 증거로서 증거 동의하면 증거인멸 인정되지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독립증거잖냐. 독립증거가 아니잖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강증거 될 수 없다. 쳐내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 이 증거인이 있는 증거냐 했었을 때. 자, 여기서 1번이 수술 시 CCTV 영상 복제본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도요. 을에 대한 범죄 사실로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색한 거죠. 네. 그런데 을과 병은요. 공범 아니죠. 그리고 을 범죄 사실과 병의 범죄 사실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죠. 즉, 이거야말로 전자정보 압색 부분에 있어서의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객인이라고 했었던 그 관련성이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이 부분, 네. 1번은 안 되고. 그 다음 3번이었습니까? 예, 3번은요. 이것도 독수가실 아니죠. 갑자기 뭐 독수가실이 2번에서 화두로 뜨다 보니까 막 3번에 독수가실이 막 등장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독수가실은 항상 뭡니까? 1차 증거가 위법스러운 것이 있고 그를 바탕으로 뭐 2차 증거가 획득된 것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이건 또 독자적으로 본인이 그 많은 그 위에서 대리 수술했던 그 영상 복제본 중에서 그 영상 중 어떤 것을 촬영한 거겠죠. 네. 뭐 그러면 또 이거 아니고 나머지에 또 촬영분도 있고 사실관계는 살짝 모호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출력해 놓은 사진 이것도요. 사진에 또 포커스 맞추시면 안 되죠. 먼저 이거 위수증이나 잘 살피셔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소소보 안인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가 보관자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의사 진료실이었죠. 네. 의사 진료실 책상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진료실 출입 허락은요, 의사 전화 통해서 갔고요. 그런데 그 진료실이 간호사가 늘 상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다못해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기한이 필요한 거죠. 네. 조미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과 유사한 부분이 예전에 강제 체열 관련 진료 목적으로 체열한 혈액을 이미 제출한 거. 이 부분도 그때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는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보관자냐 아니냐. 그래서 엄청난 판례 비판도 있긴 했는데 또 그것과도 또 다른 사안이죠. 오히려 소소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마당 뜰에 있는 야구방망이 주워가지고 이미 제출한 오히려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보관자라고도 볼 수 없더라 이런 거. 그죠? 네. 시간적 간격이 좀 필요한 것이 보관이라는 의미인데 보관자라고도 볼 수 없더라. 따라서 위수중에서 바로 탈락이죠. 그 뒤에 사진과 뭐 기타 등등의 논의 쓸 여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설문 2번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한다면, 네, 사소한 위법이라고 해서 증거인멸이 있다. 그래서 전문법칙까지 넘어갈 것도 있지만, 설문 3번에서는 위수증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증거동의했다는 측면에서 위수증 증거동의 가능하냐?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 뭡니까? 증거인멸 없는 증거에 해당되네. 그래서 1번, 3번, 4번이었습니까? 뭐 아무튼,
네, 1번, 3번, 4번. 그래서 1번은요. 네, 이건 아예 관련성이 부정되어서 이거는 위수증. 그죠? 그 다음 3번 이거는요. 소소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미 제출물을 압수한 것은 위수증. 말 그대로 우리 1번은 쉽게 통칭해서 얘기한다면 별권 압수로서 위법. 이거는요. 소소부 아닌 자에게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서 위법. 다만 얘는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음. 이거죠. 그 다음 4번은요. 피신조소. 얘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할지언정 독립증거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보강증거 없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설문 3번 이 부분도 잘 쓰다 보면 배점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차로 굳이 구성한다면 1. 문제점 2. 자백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성질 그 다음 3. 뭐 이거는 거기 내용에서 독립증거 치고 나가면 되니까요. 3. 1의 증거능력, 그 다음 3의 증거능력, 그 다음 또 플러스 위수증 증거동의 가부, 그리고 소결, 뭐 이 정도로 목차 구성하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번도 생각은 나지만 잘 쓰시는 분 의외로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례 부분에서 있어서 배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었다 보니까 3번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주관식만 놓고 본다면요. 아주 중요한 설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본다면요. 4번은 흔히들 찍히는 특혜급의 논점. 공범자 피신조서 증거능력이죠. 우리 사경작성 이제 검사약성 요건 똑같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가요. 똑같이 이렇게 공범자 피신조서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또 간과하고 있다면 이들이 공범이야 아니야 또 이런 걸로 또 헷갈리는 부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 이것도 피신조서 뒷부분 참고 조문에 있는 판례의 또 부분입니다. 또 최근 2020년에 나왔던 판례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된 사경작성 공범자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그 다음 원진술자 병이 또 죽었다는 측면에서 314유 적용 여부 이것도 수없이 많이 한 거죠. 뭐 설문 4번에 있어서는 네 요런 논점을 또 잘 알고 계셨다면 네 또 잘 적으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312조 1항 내지는 뭐 3항 적용설 중에 피고인 내용 인정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 문합헌법으로 나뉘긴 하지만 예, 적용되지 않는 거죠. 네, 따라서 당의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갑이 내용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능력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설문 1, 2, 3, 4 이렇게 또 해석해 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많고 또 전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형법상의 범죄도 아니었고 가불병정 케이스 포섭하기도 살짝 짜증나고 그렇다고 참조조문 이거 보기도 이런저런 연유에 있어서 문제는 아주 세련된 부분이었는데 네 우리 경정승진 대상자들을 혼란케 만든 역대급의 어려운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도 항상 오시는 분들 잘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전화 오시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별 말씀 없으십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뭐 이런 부분 딸 때는요. A 논점이냐 B 논점이냐 이런 걸로 다투었기 때문에 예 왈가왈부 정말 말들이 많은 예 몇 년간의 내용이었는데 이번 시험은요 그냥 입국 다물게 만드는 시험. 예 제가 자꾸 웃어서 안 되는데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국가고시에서 출제할 문제죠. 우리 경찰 시험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경정승진 시험에 있어서는요. 객관식 과목도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주관식 과목도 이렇게 출제를 자꾸 하다가는요. 범위를 얼마까지 늘리려고요. 단문 기출된 단문까지 또 내어버리면요. 강의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부담감이 팍팍 느껴져서 마음이 아주 막 쓰라리긴 합니다. 좋은 세련된 문제기는 했지만 그것을 우리 경정승진에 낸다니 또 하다못해 설문의 4번까지가 아니라 예, 한 3번 정도 사례를 문제를 낸다든지 예, 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논점을 국한시켜주기 위해서 설문 2번에서 전문법칙 논의는 논외로 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위수준과 독수가실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또 이렇게 논점을 잡으실 수 있었을 건데 막연하게 이렇게 또 내다 보니까 또 조금은 예,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제가 늘 시험 당일날은 전화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늘 강평을 그 다음 날 했었었는데, 예, 올해는 저희 또 그 승진스쿨 카페 운영자님을 통해서 이 정도의 논점이다라는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강평은 나중에 업로드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러면서 간략한 네, 논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건은 똑같은 법이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고요. 또 어느 정도의 조금 퀄리티 있게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네, 또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또 이제는 객관식 문제가 또 한두 문제가 또 더 중요해진 부분이기도 하죠. 주관식이 같이 막 망하다 보니까 합격 주관식 점수가 좀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인사고과가 또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시비가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럴 때마다 항상 조건은 똑같다고는 하지만 예, 본인의 입장에서 이 시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불만은 많이 쌓이게 마련이죠. 항상 합격자는 소수고 그죠? 다수는 또 고배를 마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 1년간의 공부가 전업 수험생이라면 또다시 뭐 재수를 삼수를 하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 네. 가정. 그리고 또, 뭐, 우리 경정 승진 공부하시는 정도면, 네.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장성했을 거고, 그런데, 이 아빠의 매번 이렇게 공부에 찌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단문은 달리 씁쓸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이제 기출 단문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케이스를 또 보면요. 이 지금 짜질구리한 진짜 5점 이런 객관식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판례의 사실관계도 또 알아야 돼.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여튼 강의하는 저로서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항상 저도 공부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또 애안을 알기 때문에 항상 현장 모의고사나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 두 바닥을 만약에 외운다고 하면 이거 다 외우시게요?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이 두 바닥이, 이 두 바닥만 외우실 거예요? 이거를 10개, 20개, 30개 외우셔야 되는데 줄이시죠. 그래요. 늘 그러신다고요. 그럼 또 줄였다고 치죠. 그러면 이 줄인 거를 늘 강조하듯이 아는 것과 쓰는 것이 또 천양지차거든요.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요. 안 써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있긴 하는데 여튼 그건 차지하고라도 항상 이렇게 시험 때가 되고 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항상 다른 국가고시와 비교도 하긴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정승진 시험은요. 다른 국가고시에서 비견할 정도로 진짜 모범적인 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시험에서 나올 법한 문제로서 아주 세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변호사 되려고 하는 전업 수험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이제는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 바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동량이 되어서 멀리까지 퍼져가지고 조금은 참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입니다. 여튼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일주일간의 희망 고문 힘들죠. 그죠? 주관식은 못 봤다면 객관식은요. 객관식은 못 따면요. 인사고과는요. 뭐 하다못해 인사고과도 나쁘고 객관식도 망쳤다면 포기하고 말 건데 객관식은 조금 잘 친 거 같고 주관식도 어느 정도 이런 저런 남들도 못 쳤다고 하니까 배점 이 정도 버무려 볼 수 있을 거 같고 그 다음 인사고과 좀 괜찮은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 고문하는 거죠. 이 며칠 동안 또 오늘 주무시고 나고 내일 주무시고 나면요. 이 논점은요. 저 논점은요. 또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그래요. 이 정도 이제 하시죠. 네, 그리고 겸허히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려 보시죠. 정말 제가 대신해서라도 막 시험 쳐서 네, 제가 대신해서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라도 뭔가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경찰청장이 아니라서요.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아무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강의할 때도 그래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항상 또 요령도 있어야 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죠. 지금 책 씹어 먹을 정도의 의욕을 또 넘치는 분도 계십니다. 아예 포기하고 나 이제 안 해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 또 올해부터는 심사, 그 다음 시험
비율도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조금만 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유혹이 옵니다. 아무튼 지금은 마음 내려놓으시죠. 그래서 조금 내일, 모레, 글피 시간 지나고요. 또 이제 이 1년 합격하면 합격한 대로 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대로 어떻게 1년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강평은 한다고는 했는데요. 네, 어떤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뭐 하는데 솔직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시험 쳐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출제자 네가 한번 80분 내에 써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또 단문도요. 항상 기출된 단문. 뭐 아주 또 쉽다고는 하지만 또 그대로 한번 목차 잡고 써봐. 또 이럴 정도의 문제죠. 올해 시험보다는 2025년도 경정승진 시험이 두려워지는 2024년도의 경정승진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여튼 조건은 똑같습니다. 뭐 꽈락자 나온다면 꽈락자가 또 너무 많으면 합격자 수가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감안해서 또 채점은 하겠지만요. 그걸 다 차지하고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요 근래 늘 뭐 여기저기서 포탄 터지네. 뭐 하다못해 미국이 어디에 뭐 미사일 쏘았네. 또 하다못해 요 근래는 저기 또 부산에서 시작된 뭐 이런저런 정치권 얘기 때문에 또 된 소리 맞은 우리 경찰들 그죠? 네. 뭐 밖으로든 안으로든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 많은 이 시국에 시험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내일이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그것도 빡센 근무하셔야 되는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시험 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합격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의 명단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